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바로 마인드셋 이론을 설명한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웨기 연구진과 함께 무려 40년 동안 성공의 비밀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담은 책입니다. 발간 당시 빌 게이츠가 추천한 유일무이한 자기계발 관련 도서라고 하네요. 이 책은 바로 마인드셋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결정짓는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어떤 마인드셋이 나를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까요? 이들은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변할 수 없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 능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고정적인 것인데 괜한 도전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나의 결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훌륭한 전략,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현재의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 상태의 사람은 도전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며 성패와는 상관없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빨리 회복하며 이번의 실패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인드셋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과 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그 친구는 함께 재미 위주의 많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에 비해 그 친구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1. 쟤는 나랑 같이 노는 시간도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똑똑한 애를 이길 순 없지. 2. 쟤는 나랑 같이 노는 시간도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나랑 같이 놀지 않는 시간에 저 친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나 보구나. 그럼 나도 노력해서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성적을 올려봐야지. 예측하셨겠지만 1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2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군가 어떤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일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노력 여부는 잘 모른 채 재능이 있으니 그렇겠지, 타고난 뭔가가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진 운동선수들 중에도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농구선수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역시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표팀 선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맛봤던 그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 원점으로 돌아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훈련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 같은 천재를 감히 탈락시켜? 라는 우월감에 도취된 생각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열심히 노력하진 않은 채 탈락시킨 그 누군가에만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지배적으로 가진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냈고 이미 성공과 명성이 절정기에 올랐을 때도 훈련량이 엄청나 천재성을 노력으로 계속 향상시키려는 천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이렇게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면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수단으로 칭찬만 한 게 없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보통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해왔고 하고 계신지요? 넌 참 빨리 배우는구나. 넌 참 똑똑해. 내 생각엔 넌 참 재능이 있는 아이 같아.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것이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라고 여기고 아이가 무엇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배우지 못하면 똑똑하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무언가 빨리 배우지 못하면 난 똑똑한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네. 혹은 재능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즉, 아이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능이나 지능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성장의 기반을 둔 과정, 노력, 인내, 방법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하니 빨리 배우게 되었구나. 밑줄을 그으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단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네. 반복해서 열심히 하더니 이제 잘하게 되었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 무엇이든 노력하면 잘하게 될 거야. 아이들에게 너희의 지능과 재능을 심판한다는 느낌을 주면 아이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길러줄 것이고, 너희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너희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면 아이는 저절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마인드셋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요?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기 위해선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정.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혼합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 마인드셋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고정 마인드셋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악. 고정 마인드셋이 어느 순간에 당신을 자극하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나 아님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모두들 나의 능력이 낮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고정 마인드셋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죠. 세 번째, 명명.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 인격체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암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과 동행. 당신은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파악하고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육을 시키고 나의 인생에 동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나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 그러니 나와 함께 지켜보자. 라고 우리의 여정에 참여시키면 그 속에서 저절로 성장 마인드셋이 만들어지고 성장 마인드셋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버튼 하나로 플레이리스트를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쉽게 바꾸기란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란 참 어려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 중 그 변화가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죠. 힘든 변화의 과정을 모두 겪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은 과정을 낮춰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성장 마인드셋을 향한 변화가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며 어떤 일에서도 항상 열린 자세를 갖추게 하니까요.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한지는 본인만이 알고 결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임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성장 마인드셋에 의지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이 생길 것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힘도 생길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분명 당신에게 활짝 열린 성공의 문을 발견하게 할 것이고 행복한 미래도 함께 선사할 것입니다.